자, 좋은 아침에서 새로 마련한 코너 제왕의 질병 갑산 한의원 이상곤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곤입니다. 예, 이렇게 또 만나 뵈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침에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생각보다는 교통이 굉장히 원활해가지고 쉽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눠볼 게 제왕의 질병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왕들이 보통 이런 질병에 많이 걸렸었나요? 노출됐었나요? 대단히 많이 질병에 노출됐었죠. 예.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이 왕들이 굉장히 건강했으리라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왕들 같은 경우는 워낙 질병이 많아서 치료할 때 단순하게 이제 의의들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 열린 의료 시스템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외부에 이제 보통 이제 한간에 있는 어떤 시중의 의사들도 참가시키고 뛰어난 의사들이죠. 그리고 의의들도 참가시키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관료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들이라 해가지고 예. 뭐 영의정이라든지 좌의정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함께 참가해서 이 의료가 진료할 때 정말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열린 의료 시스템이다. 조선왕실의 치료 자체가 열린 의료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저는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뭐 자녀가 벌써 20명 이상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건강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 예, 특히 왕이 이제 굉장히 질병이 많이 걸렸죠. 대표적인 경우인데 예. 그분은 이제 중국 사신이 왔을 때도 허리를 굽히기 힘들어서 본인 자신이 전별년에 나가기 힘들어서 어떻게 예. 하면 좋겠느냐 신하들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중국 사신이 왔을 때마다 본인이 직접 나가기 힘들어서 예. 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아들한테 보낼 정도로 굉장히 질병에 걸려서 허리를 굽히기 힘들거나 아니면 일하기 힘들었던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게 바로 콧물인데 이 감기로 인한 증상과 요즘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오고 있잖아요. 예. 이 미세먼지로 인한 콧물 증상 다른 건가요? 두 개?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감기라는 것은 보통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 속에서 이제 콧물을 만드는데 예. 콧물 자체가 보통 이제 찐득한 콧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맑은 콧물이 생겼다가 그다음에 이제 흰 콧물이 생겼다가 노란 콧물이 생겼다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콧물 색깔이 변하는 것이 보통 감기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 먼지 같은 경우에는 먼지는 이제 우리 몸에서 사실은 뭐 우리 몸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별 차이는 없는데 네. 외부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몸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물질을 잘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맹물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예. 콧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맹물과 기름이 든 콧물이 있는데 기름이 든 콧물이라는 것은 외부의 먼지나 이물질, 꽃가루 이런 것을 잘 이래 찐득이처럼 잘 붙여서 제거하는 방식이고 맹물은 그냥 외부에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어떤 단백질체가 아니고 예. 외부의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씻어내기 위해서 씻어내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콧물 색깔이 변하는데 우리가 먼지라든지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맑은 콧물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콧물이 나는 것 자체는 우리 몸이 더욱더 낫기 위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예. 우리가 뭐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가 나거나 아니면 뭐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코가 부어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몸은 이제 방어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 어떤 뭐 바이러스나 세균, 먼지가 들어오면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콧물을 내서 씻어내는 거고. 그렇죠. 재채기로서는 우리 몸에서 180km 속도인데 예. 재채기가 밖으로 바람을 내서 밀어내겠다는 거고. 가려움증이라는 것은 끌어내겠다는 거고 코 막힘이라는 것은 많은 공기가 들어오면 그걸 우리 몸에서 0.25초 만에 36.5도로 데워줘야 되는데 데워주기 힘드니까 그걸 막는 이제 거군요.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서 많은 공기가 들어오지 마라. 내가 그걸 다 데우거나 촉촉하게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막는 전략 중에 하나죠. 야,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콧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 중에서 콧물 때문에 곤란했던 왕이 있을까요?
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선조임금인데 예. 선조임금의 경우에는 34년에 보면 실록의 34년에 보면 굉장히 콧물을 많이 흘려서 처방한 기록이 있습니다. 청금 광화탕이라는 처방을 쓰는데 예. 청금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가을을 뜻하고 폐를 뜻하는 것이고 청이라는 것은 청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폐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없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 뭐 선조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극렬한 어떤 정쟁을 치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색 당파에 있어서 동인과 서인 간의 어떤 당쟁이 격화됐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스트레스가 엄청났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 이제 본인 자신이 이제 왕에 오르기까지 본인이 이제 정실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중종과 후비 그러니까 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첩이죠. 첩의 손자로 태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꿈에서도 왕이 될 수 없었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위에 있는 명종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중경이라는 분이 갑자기 데리고 와서 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통성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코에는 점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이 점액이 잘 분비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좀 이런 느긋하고 편안한 상태가 돼야 코에서 점액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안정된 상태. 그렇죠. 예. 코 안에 콧물이라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불이 올라오게 되면 마르거나 건조하게 되기 마련인데 선조 임금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많았죠. 선조가 갑자기 왕에 오르고 난 뒤에 가장 유명해졌던 게 동장릉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 자기의 할머니인 안빈창 씨가 강원도 쪽에 제일 처음에 산소를 썼다가 동장릉에 옮기면서 갑자기 왕이 되니까 풍수가들 사이에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었던 거죠. 그 정도로 선조가 왕이 되는 것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선조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정통성 문제에서 많이 받았다는 거죠. 선조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하고 겹쳐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코가 건조하고 마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코를 촉촉하고 말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청금 강화탕. 네. 청금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폐를 뜻하게 되는데 폐가 건조하고 말랐을 때 청소를 잘한다 이런 뜻으로 청금이라는 뜻을 쓰고 그다음 강화라는 것은 화를 내려서 스트레스를 내림으로써 코에 열기를 가해서 마를 수 있는 어떤 원인적인 치료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청금 강화탕을 쓰면서 선조의 임금의 어떤 콧물이 빨리 진정되고 치료될 수 있었던 측면이 크죠. 그러니까 코는 항상 촉촉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를 살 때도 건강한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는 코가 촉촉한 강아지를 써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왕들은 이렇게 대단한 이 약들을 처방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약국에서 약을 사는데 손쉽게 우리가 이 콧물이 날 때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전기를 흡입하는 것이죠. 증기 흡입. 예. 그 따뜻한 어떤 물을 끓여서 그 전기를 코에 흡입하게 되면 코가 촉촉해지는 거죠. 우리가 사우나를 하고 나면 몸이 촉촉해지듯이 그러네요. 코에 점액이 잘 돌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흡입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달리는 것이 수세미인데 수세미는 우리가 보통 여성들이 클렌징으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굴을 세안하기 위해서 클렌징으로 쓰듯이 우리 몸 속에서도 코에 이제 수세미를 먹게 되면 코를 클렌징해서 코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코를 건강하게 윤기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몸의 방어 전략인 콧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갑산 한의원 이상곤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